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수출 기업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없던 관세가 생긴 만큼 새로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으로 젓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연구소입니다. 25% 상호관세 예고에 불안했지만 협상 타결 소식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1차적으로는 15%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에 하고 이제 유사한 그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부담을 받지 않으려고 미국 수출 물량을 2배 가까이 앞당겨 보냈던 화장품 업체도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 선에서 우리가 부담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부담했던 관세 부분도 원복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너무 다행스럽고요. 자동차 품목관세가 다른 나라 수준인 15%로 타결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도 개방하지 않기로 해 농가들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수출 확대 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가성비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세가 15% 이상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15%에 이르는 강원 미국 수출 비율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세가 새로 생긴 만큼 미국 수출로 얻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관세 부담이 적은 국가로 판로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요즘 반려견들도 더위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에서 애견과 함께 더위를 식히려는 반려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바다와 모래밭이 펼쳐진 강원 양양 멍비치. 백사장을 뛰어다니는 반려견과 가족들로 북적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 헤엄치고 파도를 맞으면 어느새 더위는 훌쩍 날아갑니다. 반려견들은 모래밭을 뒹굴며 여름을 온몸으로 느껴보기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개들도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헤엄치며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니 여름 휴가가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다른 해수욕장 갔었는데 강아지 못 데려가가지고 그냥 펜션에만 놓고 갔었거든요. 계속 짖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같이 데리고 나오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애견 동반으로만 입장이 가능한 양양 멍비치는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여름철이면 10,000마리에 가까운 반려견들이 찾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는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7,000마리에서 9,000마리 정도인데 전년도는 8,400마리 정도 왔고 올해는 기후 때문에 7,000에서 8,000마리 예상하고 있고요. 커피거리로 유명한 강릉 안목 해변에도 펫비치가 마련됐습니다. 강아지 수영장에서 애견들과 보드에도 타보고 헤엄도 치며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원래 수영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중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지 혼자 여기 왔다 갔다 따로 특별히 안 놀아줘도 수심도 적당하고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전국 1,500만 명의 반려인구를 위해 동해안 해수욕장마다 애견 동반 해수욕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고성 명파해수욕장과 거진 반비치, 양양 지경해수욕장과 동호해변도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역대급 더위라는 표현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한 도심은 더위가 더 심한데요. 지자체들이 가로수 심기 등을 통해 도시 열섬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원주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가로수와 녹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도심 원일로에 노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최근 완료됐습니다. 곳곳에 2세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는데 그늘 하나 없이 햇빛을 그대로 받은 아스팔트 주차장은 열기를 뿜어내고 아지랑이를 만들어냅니다. 원일로에는 보행자에게 나무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띠녹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시는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이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극한 폭염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너무 삭막해지는 거죠. 나무를 다 없애치우는 건 그건 나쁜 거지. 엄청 뜨겁단 말이야, 저거는 안 좋은 거야. 원래 있던 가로수는 나무은행 등을 통해 다시 활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주시에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그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녹지를 훼손시키고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주장만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금까지 시장 근처 원일로와 평원로에 녹지와 가로수를 제거하고 노면 주차장 95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원주 세무서 앞 녹지, 봉산동 삼광지구 녹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입니다. 폭염 등 기후위기 극복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들이 도시 녹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원주시가 홀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은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도청과 도의회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부탁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내일 결정됩니다. 앞서 정청래, 박창대 후보는 차례로 강원도를 찾아 강원 지역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거점 지역을 둘러싼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북한경제 리뷰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발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산업, 관광,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고성, 인천, 강화, 교동 등은 관광, 바이오 및 친환경 산업에서, 경기도 접경 지역은 첨단 산업 물류와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주요 시설 사전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지역 주민과 주요 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는 다음 달 중 평창유산재단과 관리 운영 계약을 맺어 오는 10월 17일에 개관할 예정이며 세계 올림픽 도시 연맹총회를 10월 20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의 운용 기한을 내년 1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강원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725억 원 한도로 운용되고 있고 운전자금 대출 실적의 75%까지 지원됩니다. 은행의 대출 취급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한국은행 자금 배정은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고성군이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광면 5홀이 이뤄낸 광역 해안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안 4계절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시설을 만드는 이번 사업에 고성군은 사업비 484억 원을 들여 해상 스카이워크와 복합 레저 체험시설, 죽도 산책로 등 육상과 해상, 해중 특화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체 공정률은 65%까지 올라왔고 송지호 해안도로 개설 1단계는 마무리되는 등 연계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기 선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춘천시가 어제 석사동 그랜드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53개 동의 태극기 달기 실천 아파트 현판을 달고 릴레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온이사거리부터 봉이초등학교까지 1.5km 구간을 태극기 거리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태극기 무상 보급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 3.1절 춘천 지역의 태극기 개양률은 10%로 춘천시는 개양률 50%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여름 피서 절정기인 오는 17일까지 소비 쿠폰 소비 촉진 주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오늘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주문진 5일장, 월화거리 야시장 등에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땡겨요 앱을 통해 소비 쿠폰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시민들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발급받은 소비 쿠폰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올해는 약 1,400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가 신청 대상입니다.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차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식재산권 확보, 시험 인증비 등 2개 지원 항목을 반드시 신청하고 마케팅 홍보, 시제품 제작, CIBI와 포장 디자인, 전시회 참가 등 4개 항목 가운데 하나를 추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필수 및 선택 항목을 조합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소 지정 면적 10,000평 조항에 묶여 신청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겁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접수된 신청서는 강원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0월 이후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는 9월 취항할 파라타항공의 양양국제공항 제조 노선 취항을 앞두고 강원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